잠수함의 호의적인 인도네시아가 현대중공업 건조 잠수함 장보고함에 결함이 발생하자 대우조선해양과의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 중이다. 프랑스 유력 경제지 라트리뷰는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당국이 지난해 4월 대우조선해양과 맺은 1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세척 건조 계약을 취소한다고 보도했다. 라트리뷰는 한국 잠수함에 결함이 발생해 이미 당국이 한국이 아닌 프랑스 잠수함 구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당국이 유력하게 보고 있는 잠수함은 프랑스 국영조선소 TCN이 제작한 디젤 잠수함 스콜피언 4대와 프랑스 나발그룹의 고인드 코르벳 2대이다.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프랑스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잠수함 거래가 진행되며 인도네시아 당국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매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은 라트리뷰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긴장 관계로 인해 국가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남중국해 근처의 전투 항공기와 군함 배치에 필요한 잠수함을 구입하는 데 있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잠수함의 긍정적인 인도네시아가 한국과의 주문 계약을 취소하고 프랑스 잠수함 구입을 검토한 데는 지난해 발생한 장보고 잠수함 부품 결함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1800톤급 잠수함 소넌1함서 소음 결함이 발생하면서 한국 잠수함의 안전상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건조한 잠수함 1번함인 소넌1함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그러나 해군 측은 2011년 방사청에 소넌1함의 추진 전동기에 이상 소음이 발생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 티센크루프의 하도급 업체인 독일 기업 지멘스의 제조 부품이 제조 과정에서 파손, 추진 전동기에 소음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방사청은 2013년 12월 현대중공업에 추진 전동기 손상에 따른 수리 비용 등 200억 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듬해 현대중공업과 티센크루프를 상대로 공동으로 2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이 독일 추진 전동기의 부품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당사자인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 60억 원의 지급 명령을 내리자 한국조선소 건조 잠수함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국내 조선소 중 대우조선과 잠수함 창정비 프로젝트를 이어오는 등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왔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인도네시아 해군의 1차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도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해 4월 1400톤급 잠수함 세척 추가 수주에도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출하는 잠수함은 1988년 독일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한 장보고 I급을 통해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독자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출형 잠수함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 건조 장보고함의 독일 부품의 결함으로 한국 잠수함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계약 진전 여부는 지켜볼 사항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1조 잠수함 계약 휴지조각 위기 임리 정부 전면 재검토.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단엔 1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미 당국이 국방비 예산 삭감을 우려해 대우조선과 맺은 계약에 부담을 느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미 당국은 대우조선 대신 프랑스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정보 포털인 제임스는 지난 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대우조선과 맺은 1400톤급 잠수함 세척 계약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계약 취소 배경은 이미 국방비 예산 삭감 때문이다. 이미 당국이 향후 몇 년 동안 국방 관련 예산을 축소하려는 것을 의식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계약 취소는 현재 논의 중으로 법적 및 재정적 영향이 포함돼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리의 계약 취소설은 올 초에도 불거진 바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대신 프랑스에서 잠수함을 도입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시 인도네시아는 자국 국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인도네시아 프랑스 국방 협력 강화를 합의하고 회담 이후 인리가 프랑스 잠수함 등 방위산업 장비 구매를 타진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해명 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잠수함 세척과 관련해 건조 계약 취소를 검토하거나 계약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세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수주했다.
지난 2011년 1차 사업인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수주한 이후 8년 만이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잠수함은 전장 61m로 40명의 승조원이 탑승 가능하다. 또 각종 어뢰, 기뢰, 유도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8개의 발사관 등으로 무장했다. 인도네시아 PTPL 조선소와 공동 건조를 통해 2026년 상반기까지 인도네시아 해군 측에 인도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재원 조달을 도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은 인이 잠수함 프로젝트 1, 2차에 참여하면서 인미 당국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쌓아왔지만 국방비 예산 삭감 등 취소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계약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드릴십 계약 취소에 직격탄 7분기 만에 영업이익 적자 전환. 대우조선해양이 3분기 드릴십 계약 취소와 저가 수주 선박들의 실적 반영 등의 영향으로 7분기 만에 영업이익 적자 전환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4일 3분기 매출액은 1조 9,475억원, 영업손실 2,563억원, 순손실 2,964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매출액 6조 1,701억원, 영업이익 1,382억원, 당기순이익 441억원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이번 3분기 실적 악화는 올해 수주 부진에 따른 향후 고정비 부담 증가분에 대해 충당금 설정과 최근 드릴십 한 척 계약 취소에 따른 약 1,300억원 상당의 충당금을 반영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최근 수주 부진으로 수주 잔량이 감소하고 선가가 낮았던 시기에 수주한 선박이 실적에 반영되는 등 당분간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신규 수주 확대, 매출 증대,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LNG 운반선 9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8척, 초대형 컨테이너선 5척, 잠수함 4척 등 총 26척 약 5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해 수주 목표 83억 7천만 달러의 약 64%를 달성했다. 잠수함 증강 계획 잠수 단가 닭은 2004년 7월 미국을 비롯한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참가한 환태평양 훈련에서 한국군의 배수량 1200톤급 디젤 잠수함 장보고함은 유령으로 불렸다. 장보고함은 청군과 황군으로 나눠버린 가상 전투에서 미국의 최신 항공모함인 존 시스테니스와 미국의 이지스함, 그리고 일본의 구축함을 어뢰로 명중시키면서도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 존 시스테니스는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당시 참여했던 미국 해군 전력의 핵심이었다. 1992년 대한민국이 처음 도입한 정규 전용 잠수함인 장보고함은 이 훈련에서 잠수함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잠수함은 현대전에서 가장 은밀하면서 가장 경제적인 무기로 꼽힌다. 인공위성이 촬영 능력이 땅 위에 놓인 골프공 크기의 피사체까지 잡아낸다고 해도 아직 바닷속은 10m 깊이도 들여다보지 못한다. 군사위성이 감시를 피하는 유일한 무기가 잠수함인 것이다. 보이지 않아 격침시키기 쉽지 않은 이 은밀한 무기는 덩치는 작아도 엄청난 펀치력을 가졌다. 533mm 구경 어뢰 한 발로 1만 톤급 순양함을 단박에 침몰시킨다. 잠수함은 그래서 현대전의 다윗으로 불린다. 이런 속성 때문에 잠수함은 모든 나라가 항상 도입 우선순위에 두는 무기다. 한국군은 1992년 독일에서 209급 장보고함을 처음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잠수함 전력 강화에 힘써왔다. 2000년에는 214급 잠수함을 라이선스 생산했고 참여정부 시절 마련한 국방개혁 2020 계획에서는 3,500톤급 잠수함을 2018년부터 자력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집어넣었다. 해군 산하 잠수함 전대도 2013년 잠수함 사령부로 승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군이 추진해온 이런 잠수함 전력 강화 계획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흔들리고 있다. 3,500톤급 잠수함 도입 계획이 연기된 것이다.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연기할 방침을 세우고 있고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잠수함 사령부 출범도 연기됐다. 국방부는 대신 북한과의 특수전 대비를 위해 항만 감시체계에 예산을 돌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내부에서 잠수함 대신 간첩 잡는 철조망이냐는 불만소리도 나오고 있다. 안보를 중시하는 우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이명박 정부에서 잠수함 전력 증강 프로젝트가 멈춰선 것은 예상 밖이다.
잠수함 전략은 왜 갑자기 물 건너갈 지경이 된 걸까? 한국군이 그동안 잠수함에 들인 공은 눈물겨운 것이었다. 북한은 이미 1970년대 중국에서 로미오급 잠수함을 도입했지만 당시 한국군은 잠수함을 들여올 예산조차 없었다. 1983년에 이르러서야 한국은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개발했던 202급 잠수함을 개량한 배수량 130톤짜리 돌고래급 잠수함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잠수함은 배수량이 적어 정규전에는 쓸 수 없고 기뢰제거 같은 특수전용으로만 운용됐다. 한국군은 1987년 본격적인 잠수함 도입 계획 장보고1 계획을 세웠다. 1987년 독일의 하데벨 조선소와 209급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1992년 한국군 최초의 본격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 장보고함을 획득했다. 독일 설계와 부품을 바탕으로 대우중공업에서 209급 잠수함 8대를 제작해 모두 9대를 실전에 배치했다. 현재 3000톤급 잠수함을 운용하는 국가는 호주와 일본 정도다. 중국도 2500톤급 이상의 디젤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지만 중국 잠수함의 주력은 4500톤급 이상인 원자력 잠수함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보고 3에 비교될 수 있는 현역 잠수함은 호주의 콜린스급과 일본의 오야시오급이다. 일본이나 호주는 모두 연안 해군이 아니라 미국의 동해 아래 동북아와 남태평양에서 미국과 함께 전략적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대양해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은 오야시오급을 대체할 2900톤급 차세대 잠수함을 계획 중이다. 이들 국가는 왜 3000톤급 잠수함을 운영할까? 군사 전문가들은 3000톤급은 원장 바로 전 단계의 잠수함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운용하면 바로 원장 운용의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1800톤급이 연료전지를 이용해 보름 정도 잠항이 가능한 반면 3000톤급은 연료전지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어 30일 이상 잠항이 가능하다. 무제한 잠항이 가능하지만 승무원의 건강을 위해 한 달 정도만 잠항하는 원자력 잠수함과 비슷한 잠항 능력이다. 또 3000톤급이면 수직발 사관 장착이 가능해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차세대 잠수함에는 이지스함처럼 함대지 미사일, 현무의 장착이 가능하다. 기존 한국 잠수함은 533mm 어뢰 발사만이 가능했다. 곧 장보고 3 프로젝트가 추진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갖추면 적국에 대한 선제